일반각과 호도법각을 나타낼게요. 일반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도로 표시하는 거를 일반각이라고, 호도법각은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숫자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을 1이라든가 2라든가 또는 파이라고 하는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거 우리는 호도법각이라고 하죠. 일반각은 지금 보신 것처럼 도기 때문에 한 바퀴를 통째로 돌면 몇 도가 되죠? 360도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호도법각은 자, 이 용어에서 먼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호를 이용해서 뭘 나타내죠? 각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호는 어디 존재하죠? 우리 알다시피 호는 이렇게 부채꼴에서 존재를 하죠. 자, 그러면 부채꼴에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각을 어떻게 반지름과 호의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세타는 뭐가 되냐면 R분의 L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각은 반지름에는 반비례하고 호에는 비례한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뒤쪽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부채꼴에 여기가 중심각이 되고요. 세타예요. 반지름과 호가 되면 다음과 같이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되고 넓이는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자, 흔히 말하는 각도에서 우리가 각을 잴 때는 다 일반각인 도를 재기죠. 자, 그러면 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결국 뭐냐면 어떤 시초선, 기준이 되는 선에서부터 자, 보니까 무슨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그 각을 플러스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그걸 그때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OP라고 한 걸 동경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시초선에서부터 주어져 있는 선분까지 이루는 각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일반각은 우리가 자주 쓰이는 형태의 각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많이 썼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쓴 빈도가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반각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한다? 한 바퀴 돌면 360도죠. 60도 한 바퀴 도나 두 바퀴 도나 어차피 자기 자시니까 거기다가 얼만큼 우리가 구하려는 각만큼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거를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신 것처럼 n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전수라고 되어 있죠. 어차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도는 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장 더 넘겨가시면 지금처럼 각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해요? OX라고 하는 시초선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해요? 한 바퀴든 두 바퀴든 돌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요만큼 알파만큼 되면은 우리는 여기다 n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알파가 나타나지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단 말은 자, OP랑 OQ가 지금처럼 일치하게 되면 어차피 두 개의 차이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360도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일직선상에 있으면 결국 얼마가 차이 나죠? 180도만큼 차이가 나는 거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넘겨볼게요. 자, 호도법이는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쪽에 있는 것도 상당히 뭐 대칭이 된다든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호도법입니다. 자, 호도법은 자, 간단히 보시면 뭐랄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의 길이를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는 그때 뭐라 그래요? 중심각은 1라디안이구나 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호도법각은 반지름과 뭐가 돼요? 반지름과 호의 비를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라디안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1라디안이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 1라디안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180도를 뭘로 나눠요? 파이로 나누게 되네요. 근데 180도를 자, 우리가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보통 파이라면 3.14지만 아주 간단히 3이라고 쓴다면 어떻게 되죠? 3 6에 18에서 결국 1라디안은 아주 간단히 한 30도, 60도 정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각은 뭐를 가지고 반지름과 호의 길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 각에서는 지금 뭐처럼 360도 대신에 뭘 쓰죠? 자, 이걸 다 했으면 이렇게 됐죠. 2파이 곱하기 n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기침해서 미안해요. 자, 그럼 2파이 곱하기 n이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우리는 호도법 각이라고, 호도법 각에서 뭐가 쓴다? 라디안이라든가 파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요. 별 표시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꼴은 지금 보니까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에 우리가 호의 길이가 왜 비례하느냐? 맨 처음에 이거 세타고요. 반지름이 r이고 얘가 l이라고 할게요. 자, l을 2배로 늘려볼게요. 그럼 L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또 뭐가 될까요? 그럼 세타가 되네요. 맨 처음에 중심각이 세타였다가, 있을까요? 세타였다가, 호를 2배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중심각이 2세타가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던 걸 반지름이 R인데, R을 2번 해갖고 이렇게 나타낼게요. 근데 호의 길이는 여전히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주어져 있는 중심각이 세타라면 새로운 중심각 이걸 세타 다시라면 자 세타에서 세타 다시가 되면 일단 눈으로 보신 것처럼 어때요? 줄어들었어요? 아니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죠. 자 반지름이 얼마가 됐죠? R에서 R 되고 2배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때 중심각도 2분의 세타에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각은 반지름과 반지름에는 비례하고 호에는 비례하고 반지름 반비례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나타내면 원 전체에서 부채꼴의 비를 뭐로? 원 전체의 각과 중심각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보신 것처럼 L은 L은 지금처럼 뭐가 될까요? 부채꼴의 호고요. 그리고 2파이 R은 전체의 원 주가 되죠. 근데 중심각이 세타이고 원 전체라면 2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2파이 사라지니까 결국 L은 뭐가 된다? R 세타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심각을 했으니까 넓이로 넘어가 볼까요? 자, 전체 원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파이 R의 제곱이죠. 우리가 구하려는 부채꼴 넓이는 얼마인가 했더니 S예요. 자, 그럴 때 S일 때는 중심각이 세타고 전체 원일 때는 중심각이 2파이죠.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일단 곱해 볼까요? 그러면 2파이 S는 뭐가 되죠? 파이 R의 제곱의 세타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S만 남기려면 2분의 파이분의 1 곱하기 파이 R의 제곱의 세타가 되죠. 그러면 파이랑 파이가 지워지니까 다음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각은 넓이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넓이는 좋으니까 R 세타로 묶여지면 2분의 1의 R, L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심각과 반지름만 알면 지금 보신 것처럼 호의 길이도 구할 수 있지만 넓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2개의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첫 번째 각이었으니까요. 자, 밑에 제가 정리해 주면 각은 2가지가 있죠. 일반 각은 뭐로? 도로 표시하고요. 호도법 각은 뭘로 표시한다고요? 숫자로 표현하는데 숫자 표현과 1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특이하게 또 뭘 쓴다? 파이라는 걸 쓰니까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은 각을 표시할 때, 자, 1번과 2번 중에 어디를 쓸까요? 당연히 2번으로 각을 표시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차차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